동기화 객체 중에 그 크리티컬 섹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아래 나오는 그림이 크리티컬 섹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선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뒤에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챕터에서 살펴봤던 예제입니다. 링크드 리스트의 예제인데, 하나의 공유된 링크드 리스트에서 두 개의 스레드가 새로운 노드를 헤드에 삽입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위치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동작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흐름이 비정상적인 동작의 예인데, 1번 스레드가 스텝 1까지 수행한 다음에 2번 스레드가 완전히 수행을 마치고 다시 1번 스레드가 이 라인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다시 1번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이 라인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 링크드 리스트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요 노드 C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의 특성상 헤드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노드 C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여기로 노드 C로 가는 링크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돼서 발생하는 메모리 누수, 즉 이 노드 C는 땡글링 포인터가 된 거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지난 챕터에서 플래그를 이용해서 비질 룹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난 챕터에서 진행했던 비질 룹 자체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루프에다 세팅을 하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질 룹 자체도 완벽하게 안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비질 룹 자체가 안전하다고 봤을 때,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질 룹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이제 CPU 타임을 굉장히 낭비한다는 거, 비효율적이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비질 룹과 같이 어떤 그 동기화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CPU 타임을 많이 소모하지 않는 굉장히 좀 세련된 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스레드에서 하나의 리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하는데, 하나의 리스트가 이 두 개의 라인, 스텝 1과 스텝 2를 모두 다 실행을 마친 뒤에 다음 스레드가 이 두 개의 라인을 실행했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스텝 중에 스텝이 1번 스텝만 실행된 순간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을 해서 2번 스레드가 이 두 스텝을 실행을 했다.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스텝 1과 스텝 2가 아토믹 오퍼레이션으로 수행이 돼야 된다. 즉 이 두 개는 이 두 개의 스텝이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는 다른 스레드가 다시 또 스텝 1을 실행하면 안 된다. 즉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된 거죠. 이 영역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는 하나여야만 된다. 즉 하나의 스레드가 이 영역을 실행하는 도중에는 다른 스레드가 이 동일한 영역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역들, 즉 코드에서 요 두 개의 스텝과 같이 하나의 스레드만이 요 영역 안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단 한순간에는 단 하나의 스레드만이 크리티컬 섹션의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된다. 위에서는 보시면 한순간에 1번 스레드가 이 라인을 수행하는 도중에 다시 또 2번 스레드가 동일한 영역을 수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 영역을 1번 스레드가 수행을 진행을 했고 그 1번 스레드가 이 영역에 대해서 수행을 마치기 전에는 다른 스레드는 절대로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면 이와 같은 레이스 컨디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자 1번 스레드가 여기를 진입을 하게 됐을 때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해서 엔터, 그리고 그 스레드가 이 크리티컬 섹션을 leave 또는 exit 빠져나가기 전에는 다른 스레드가 엔터를 요 영역에 진입하겠다고 엔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스레드가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웨이트 상태가 돼야 된다. 예. 이 웨이트는 비즐 룹과 같이 CPU 타임을 낭비하는 방법이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 위 코드에서는 이 두 개의 스텝, 1스텝, 2스텝이 아토믹 오퍼레이션이 되고 이 영역이 크리티컬 섹션이 됩니다. 자, 크리티컬 섹션 함수를 이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Win32 API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크리티컬 섹션과 관련된 Win32 API 함수가 기본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 스핀락 같은 함수들이 조금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함수는 아래 4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크리티컬 섹션 객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생성과 삭제하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함수가 이게 이제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선언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선언을 해야겠죠. 제일 대표적인 공간이 전역 공간이고 사실 전역 공간에 두는 게 그닥 좋지 않다 그러면 클래스 안의 멤버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공간에 이 크리티컬 섹션 객체가 선언이 돼야 되고 정의가 돼야 됩니다. 크리티컬 섹션 객체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그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단 한 번 그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그 객체를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 함수로 호출해야 되는데 초기화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함수가 initialize critical section이고 인자는 간단합니다. critical section 객체에 포인터를 넘겨줍니다. LP라고 붙어 있으니까 long pointer, 즉 포인터 객체겠죠. critical section 객체에 포인터를 넘겨주면 그 내부에서는 그 객체를 초기화를 해서 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프트웨어가 종료하거나 또는 그 전이라도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delete critical section 함수를 통해서 그 critical section을 삭제해 주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 critical section 객체에 접근하면 에러가 나겠죠. 자, 생성과 삭제에 대한 함수를 살펴봤는데 그것들은 사실 어플리케이션에서 단 한 번 정도씩만 호출을 해주면 될 것이고 이 함수들이 실제로 접근 제어를 해주는 함수들인데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여기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했을 때 스레드 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는 어떤 순간에 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는 스레드는 단 하나였다고 했으니까 사실 어떤 스레드가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했고 여길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스레드가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순간에서 여기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스레드가 똑같이 여기를 내가 진입을 하겠다라고 함수를 호출을 해줬으면 그때는 아까 먼저 진입했던 스레드가 exit를 통해서 leave critical section 함수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그 뒤에 enter critical section을 호출한 이 스레드는 블로킹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wait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wait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아까 1번 스레드, 이쪽이 1번 스레드죠. 1번 스레드가 leave critical section을 호출하는 순간 이제 아까 2번 스레드가 enter critical section을 호출해서 블로킹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red 상태로 들어가고 깨어나서 이 critical section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즉 이 enter critical section과 leave critical section 함수는 굉장히 이 함수가 이제 사실 이제 주로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네요. 함수의 사용법은 보다시피 굉장히 간단합니다. enter critical section하고 이 critical section 객체에 포인터를 넘겨주면 되고, 내가 그 영역을 다 사용을 하고 다 실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leave critical section 객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영역을 빠져나왔다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다른 스레드는 영원히 여기서 블로킹 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죠. 보통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C++의 이제 RAII라고 하죠. Resource Acquisition Initialization이라는 테크닉들을 써서 반드시 엔터를 했으면 리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번 요 동기화 내용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엔터를 했는데 리브를 하지 않아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했으면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정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링크드 리스트 예제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그 레이스 컨디션을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객체가 있고요. 여기에 리스트 객체는 헤드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의 공유된 자원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크리티컬 섹션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리스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겠죠. 리스트마다 크리티컬 섹션 객체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리스트의 멤버 변수로서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노드 객체는 지난 시간과 바뀐 게 없습니다. 자, 보자. 그 다음에 그럼 리스트를 초기화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create list라고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객체죠. 리스트를 생성을 할 때 크리티컬 섹션 객체도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 때는 리스트에서 malloc, memory allocation 함수를 호출하고,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아무런 노드가 없으니까 헤드를 널로 세팅한 다음에 initialize critical section 함수를 호출을 해서 요 크리티컬 섹션 변수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plist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다 사용을 한 뒤에는 리스트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delete list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데, 이 delete list라는 함수에서 줬을 때 delete list가 호출됐을 때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free 해서 리스트를 삭제를 해야 되죠. 아까 maloc으로 만들었으니까 free를 호출을 해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이 리스트를 삭제하기 전에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아까 만들어 놓은 initialize critical section 함수를 통해서 초기화된 크리티컬 섹션을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elete critical section 함수를 통해서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삭제한 이후에 plist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dd, 여기가 사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가 스텝 1이었죠. 스텝 1, 여기가 스텝 2였는데 이 영역이 크리티컬 섹션 영역입니다. 그러면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행해야 될 일은 이 영역을, 여기가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내가 이 add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enter critical section, 즉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인자로는 아까 내가 내가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헤드에 리스트에 있는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사용을 해서 enter critical section 함수를 호출해주면 요 밑으로 들어올 때는 크리티컬 섹션으로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아직 이 노드를 1까지만 수행한 상태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두 번째 스레드가 아까 지금 1번 스레드가 여기까지 수행된 상태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2번 스레드가 다시 여기를 수행을 하게 될 텐데 2번 스레드가 다시 enter critical section 함수를 호출을 하겠죠. 그랬을 때 그 바로 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죠. 아까 1번 스레드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번 스레드는 블러킹 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다시 얘가 블러킹 되면서 1번 스레드가 CPU의 제어권을 받고 실행권을 받아서 다시 1번 스레드가 이 두 번째 스텝을 수행을 하고 leave critical section 함수를 호출을 해서 내가 이 critical section으로부터 빠져나갔다 라고 선언을 해줬을 때 그때 아까 블러킹 됐던 2번 스레드가 깨어나면서 enter critical section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 코드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라면 이 영역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뭐 insert 마찬가지고 next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공유 자원에 내가 뭔가를 add 또는 뭐 새로운 노드를 중간에 삽입을 했을 때 마찬가지죠. 이런 노드에 대한 삽입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런 도중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add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코드를 이 insert에서는 이 영역이 critical section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sert에서 이 영역을 수행하기 전에 enter critical section 함수를 호출을 해줘서 이 insert라는 함수를 수행하는 스레드가 이제 critical section에 진입을 해야 되고 또 수행을 마쳤으면 반드시 leave critical section 함수를 호출해서 그 영역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살펴볼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아까 add를 구현을 할 때 이 안에서도 enter critical section을 호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enter critical section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이 스레드가 현재 critical section 안으로 진입을 해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add가 들어가서 또 enter critical section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한 페이지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next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노드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공유된 데이터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경하는 작업, 그러니까 공유된 자원의 데이터를 바꾸는 작업에는 언제나 critical section으로 감싸주는 게 고영역 critical section으로 선언을 해서 위와 같이 enter, leave critical section 함수들을 호출해 주는 게 안전하게 코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항상 내가 공유 자원에다 뭔가 접근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동기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야 됩니다. 자, 아까 설명을 해서 잠깐 어떤 크리티컬 섹션이 초기화가 됐을 때 동일한 스레드에서 만약에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어떤 스레드에서 호출했고 다른 스레드에서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을 하게 되면 블러킹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의 스레드 안에서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두 번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리는 없지만 요런 경우를 만들어내는 코드는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살펴보는 거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까 그렇게 코딩을 할 리는 없겠지만 여기서 보시듯이 이 insert 자체도 critical section이기 때문에 enter critical section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준 거고 근데 그 안에서 add를 호출한단 말이죠. 그럼 add 안에서도 enter, leave 페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감싸줘도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겠네. 어차피 요 너를 체크하는 동안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자, 요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하나의 스레드 안에서 중복 호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코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동작하겠는가? 그럼 여기서 블러킹 되겠는가? 라고 하면 사실 같은 스레드에서는 블러킹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스레드는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이용을 해서 그 크리티컬 섹션을 진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호출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리브도 마찬가지로 내가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한 횟수만큼 리브 크리티컬 섹션도 호출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니 반드시 그 횟수를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크리티컬 섹션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할 때 반드시 주의를 해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섹션이 그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거는 뭐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크리티컬 섹션을 남용하는 것,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아까 잠깐 링크드 리스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예제에서 우리가 여기하고 이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레이스 컨디션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스레드가 여기까지 수행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2번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실행권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1번 스레드가 이 영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2번 스레드가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2번 스레드는 어떻게 되냐? 블러킹 되는 거죠. 블러킹 되고 사실 아무런 일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번 스레드가 여기를 마칠 때까지는 2번 스레드는 아무런 코드를 수행을 할 수가 없고, 다시 또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을 해서 1번 스레드가 이 영역을 마치게 됐을 때 그제서야 다시 얘가 수행이 돼서 이 영역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스레드가 여기까지 수행한 상태에서 또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다른 스레드가 또 영역을 수행하려고 해도 또 그 스레드는 블러킹 되겠죠. 자, 컨텍스트 스위치가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으로 감싸게 되면은 이 블러킹 돼서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치가, 사실 컨텍스트 스위치는 두 번이 일어났지만 1번 스레드에서 2번 스레드 그리고 1번 스레드, 사실 수행된 코드는 요만큼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이 컨텍스트 스위치 발생하고 여기서 또 컨텍스트 스위치 발생하고 두 번의 컨텍스트 스위치는 사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컨텍스트 스위치로 인한 오버헤드만 발생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코드는 딱 1번 스레드에 이 두 줄만 수행이 된 거죠. 즉, 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는 단 하나의 스레드밖에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2번 스레드는 수행을 안 하고 대기해야 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코드가 만약에 이 크리티컬 sek션 영역 코드에 해당하는 코드가 지금 여기서는 두 줄이 있었는데, 만약에 수백 줄의 코드를 수백 줄의 코드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수백 줄의 정말 긴 코드를 수행하는 도중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도 있고, 그 빈번하게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스레드들은 이 1번 스레드가 그 크리티컬 섹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런 일을 못하고 다시 그냥 원래 1번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서 그 코드를 수행을 마칠 때까지 얘네들은 블러킹 돼야 되는 거죠. 즉, 그 크리티컬 섹션 영역이 길면 길수록 비효율적이다. CPU가 낭비될 수 있다. 컨텍스트 스위치로 인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컨텍스트 스위치, 크리티컬 섹션으로 감싸는 영역은 가능한 한 작은 영역이 크리티컬 섹션으로 감싸줘야 되겠죠. 자. 실제로 전체 코드가 이만큼일 때 크리티컬 섹션이 요만큼의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이 전체 영역을 엔터와 리브로 해서 이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요 딱 공유되는 공간만을 엔터 리브로 만들어서 요 영역만을 컨텍스트 스위치로 지정을 하게 되면 크리티컬 섹션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컨텍스트 스위치로 인한
비효율성이 최소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잠금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한 작은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리브 크리티컬 섹션 없이 스레드가 죽게 되면 이거는 뭐 재앙이죠. 다른 스레드는 절대로 그 영역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뭐 멈춘다. 속된 말로 그냥 행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탁 블러킹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했으면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이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머의 부주의라기보다는 특성, 아무리 주의를 해도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같이 그 엔터와 리브 간의 간격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간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펑션이 있고 그 펑션의 시작을 엔터 그리고 리브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들어 놨을 때 여기가 엔터 리브 그리고 이 안에 함수들의 코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함수의 쭉 코딩을 보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리턴, 사실 이런 코드는 굉장히 많거든요. 함수를 중간중간에 리턴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리턴을 할 때 그 위에서는 반드시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하지 않고 리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이 전체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경험상 여러 프로그래머가 이제 그 하나의 코드에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할 때 여기를 수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빼먹고 그냥 리턴하는 경우를 사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해서 반드시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하도록 문서화가 아주 잘 돼 있어서 프로그래머가 실수 없이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넣었다고, 물론 코드는 지저분해지겠지만 넣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어떤 요 런타임 함수들 안에서 예외가 터져 나왔을 때,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예외를 스로우를 했을 텐데 그 예외를 캐치하는 부분까지 스택 언와인딩, 스택이 쭉 말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캐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리브 크리티컬 섹션보다 저 상위에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예외가 던져지게 되면 이 리브 크리티컬 sek션을 호출하지 못한 채로 스택이 쭉 언와인딩 되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에 대해서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감싸고 나서 또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하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의해서 코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스트 같은 경우는 스코프 드락이라든가 이런 객체들이 이런 RAII라고 하는데 이런 테크닉들을 써서 반드시 해제할 수 있게, 쉐어드 PTR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메모리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삭제하게, 크리티컬 섹션을 진입을 했으면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게, 뮤텍스를 잠궜으면 반드시 뮤텍스를 언락할 수 있게, 이런 것들 생성자와 소멸자를 사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댕글링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문제들은 반드시 객체를 이용해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